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이어 11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돈 많은 부자 대통령의 타이틀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민들의 경제와 이민 등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해결사라는 메시지를 집중 전하며 승리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화석연료 발전 강화로 바이든의 저탄소 에너지 정책과는 상반된 기후 정책을 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2045년에는 7억 8천만 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9월에 이어 11월에도 2연속 인하돼 또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연준은 특히 12월과 내년 6월까지도 0.25%포인트씩 스몰컷으로 5연속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Today, the FOMC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9월 18일에는 0.5포인트나 내리는 B컷을 단행했다가 11월 7일에는 0.25포인트 내렸고 연준 예고대로라면 12월 18일에도 0.25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1월 7일 현재 4.5 내지 4.75%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 18일에 0.25포인트 더 내리면 올 하반기에만 1%포인트나 인하해 2024년 말 기준금리는 4.25 내지 4.50%, 평균으로 4.4%가 됩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고용 냉각에 대처하는 임무와 물가를 진정시키는 업무 중에서 거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해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스몰컷인 0.25포인트씩 계속 인하하게 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10월 일자리 증가가 12,000개에 그쳐 충격을 주었으나 2개의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에 따른 일시적인 급속 냉각으로 판단하고 B컷을 선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10월에 2.1%로 추가 진정되며 연준 목표인 2%에 거의 도달한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분기 1.6%에서 2분기 3%로 급등했다가 3분기 2.8%로 약간 둔화됐으나 아직 건전하고 앞으로 4분기에는 2.4%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5년 상반기까지 매번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스몰컷으로 연속 단행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FOMC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 12월 18일에 있고 2025년 첫 회의는 내년 1월 29일, 이어 3월 19일, 5월 7일, 6월 18일에 기준금리 인하가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내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올 연말 평균 4.4%에서 내년 상반기인 6월에는 1포인트 더 내려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돈 많은 부자 대통령의 타이틀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순자산은 공식으로 37억 달러에 달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DJT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대통령 당선으로 50억 달러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돈 많은 가문에서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재산 관리를 잘해 억만장자 부자가 되어야 탑 10에 들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돈 많은 부자 대통령은 역시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자 47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꼽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순자산은 최소 37억 달러에서 5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부를 축적해왔는데 사무용 건물과 골프클럽, 호텔 등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사의 주식을 상장해 DJT로 거래하고 있는데 3월의 첫 공개 시에는 24억 달러였다가 단숨에 57%나 급등한 52억 달러로 치솟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폭락할 때에는 9월에 14억 달러로 폭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10월 29일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을 때에는 59억 달러로 급반등했습니다. 등락폭이 극심한 주식을 제외하고 트럼프 부동산들 가운데 뉴욕 맨하튼에 있는 오피스 고층 빌딩은 5억 달러나 되고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내셔널 도롤 골프 리조트는 3억 달러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 대통령의 기록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 13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아버지 조셉 케네디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가 암살된 후에 케네디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부자 대통령은 미국의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으로 7억 85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담배 농장과 옥수수 농장 등을 가졌던 땅 부자였고 옥수수로 위스키를 만들어 큰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 부자 대통령은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으로 2억 8,580만 달러를 보유했던 상속받은 땅 부자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뉴욕의 부자 가문에서 태어나 1억 6,860만 달러를 보유했던 억만장자였습니다. 그의 사촌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역대 부자 미국 대통령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으로 1억 6,01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부의 농장주였으나 당시 노예노동으로 큰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부자 대통령은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으로 부자 농장주 아들로 태어나 거액을 물려받아 1억 3,67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린든 존슨 대통령으로 1억 3,19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소유한 언론 재벌 가문 출신인 퍼스트 레이디 때문에 부자 대통령이 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허버트 후보 대통령으로 1억 10만 달러의 재산을 보유했는데 은광산을 소유하고 채굴 기술의 교과서로 꼽히는 서적을 출판해 큰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 번째 부자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 9,16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거의 유일하게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무일푼에서 대통령 재임시까지는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보다 돈을 못 벌었으나 퇴임 후에 강연료, 판권, 자문료 등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민들의 경제와 물가, 이민 등에 대한 불만을 마가 운동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강한 해결사라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집중 전하며 승리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언시리어스, 파시스트 등 괴상한 괴짜 후보로 몰아세웠고 다수의 언론들까지 가세했으나 트럼프 측은 이를 미리 계산하고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선거전을 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곳곳에 지뢰밭을 피하고 제45대 이어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 하나의 주요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상당히 싫어하면서도 인터뷰에 잘 응해 속으로는 신뢰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는 승리 요인들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첫째, 트럼프 후보와 그의 선거 참모들은 특유의 불평불만을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집요하게 터뜨려왔고 마가 운동에서 공화당 전체, 나아가 미국민들의 절반 이상에게 퍼지게 하는데 올인했던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전에서 그로소리 가격이 50 내지 70% 이상이나 폭등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자신의 일처럼 미국민 다수의 물가 급등에 대한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Grocery prices have skyrocketed. How can a family afford that? So when I win, I will immediately bring prices down. 이와 함께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국경을 열어놓는 바람에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물려온 1,000만 명 이상을 미국 내 풀어놓은 결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심지어 현지에서 부인하고 있다는데도 토론과 유세에서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에서는 IT 출신 이민자들이 이웃 주민들의 개나 고양이까지 잡아먹고 있다고 퍼뜨렸습니다.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근거 없는 주장을 무책임하게 퍼뜨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랐지만은 트럼프 후보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물가와 경제, 국경과 이민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민들의 불평불만을 트럼프 후보는 제일처럼 터뜨리고 누가 뭐라 해도 다소 과장된 수사를 동원해 집요하게 퍼뜨려 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런 다음 내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을 없애고 외국인 범죄자들의 침공을 막을 것이며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미국민들의 불평불만거리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강한 해결사가 될 것임을 부각시켰습니다. I will end inflation. I will stop the invasion of criminals coming into our country. And I will bring back the American dream. On day one, I will launch the largest deportation program in America. 트럼프 측은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마가 운동을 통해 열렬 지지자들에서 공화당 전체로 번지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미국민 절반 이상에게 퍼지게 만들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둘째, 트럼프 후보 측은 취약점으로 꼽히는 악재들을 이점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머그샷이 새겨진 티셔츠는 베스트셀링 상품이 됐고 유죄 판결을 받은 날에는 하루에 1억 달러나 모금됐습니다. 펜실베니아 등 경합지들에서 상대방이 350여 곳의 필드 오피스를 개설하고 2,500명의 유급 직원들을 가동해 고정 비용이 많이 든 반면에 트럼프 측은 가가호호 방문하는 전형적인 지상전을 포기하고 일론 머스크 슈퍼팩의 지원에 의존해 절반의 선거 자금으로 승리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백악관에 복귀할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만 참여하는 저탄소 에너지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밝혀 바이든의 저탄소 에너지 기후 정책과는 180도 다른 기후 정책을 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석탄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발전시켜 미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대선 레이스의 도널드 트럼프 승리는 현 바이든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180도 전환을 이끌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른 전례 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기금을 철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에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서명했는데 기후변화에 맞서 향후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 보조금을 보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뒤 의회는 IRA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겠지만 행정 레버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방해할 수 있으며 재무부는 수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 역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벗어나 석유 및 가스 생산 극대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에서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채굴하자는 의미인 드릴 베이비 드릴을 언급하며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을 풀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져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트럼프의 캠페인은 미국을 파리 기후 협정에서 다시 철수시킬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집권 당시와 비슷하게 국제기구 협력에서 미국을 다시 한번 철수시키는 조치를 환영하며 다른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5년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유엔의 파리 협정을 언급했는데 파리 협정은 중국과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야심찬 것이고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당뇨병협회는 당뇨병을 미국에서 가장 의료비가 많이 드는 만성질환이라고 규정했는데 2045년에는 의료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성인의 약 15.8%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 중 4분의 1이 넘는 4.5%가 아직 진단받지 않은 잠재적 환자인 것으로 CDC가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9.7%가 당뇨병을 앓았던 2000년 이후 당뇨병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0년 이후로 당뇨병 환자 수가 거의 4배 증가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습니다. 국제당뇨병 연맹에 따르면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2045년까지 7억 8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DC의 국가건강통계센터에 따르면 2023년에는 남성의 18%, 여성의 13.7%가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약 95%가 2형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형과 2형, 두 가지 유형의 당뇨병을 모두 앓고 있는 성인의 비율은 나이가 들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65세 이상의 약 29.2%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는 40세 미만 성인 약 3.6%와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60세 이상이 20.5%, 40세에서 59세 사이는 12.1%가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의 당뇨병 유병률은 18%로 여성 13.7%보다 높았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신체 세포가 더 이상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과체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는 당뇨병을 미국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만성질환이라고 규정하며 2022년 미국에서의 당뇨병 의료 비용은 4,1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3,066억 달러가 직접적인 의료비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당뇨병에 대한 세계적 의료 지출은 약 9,660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2045년까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670만 명 이상이 당뇨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에 가깝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